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인사청문제도 도입 이후 지난 6번의 정부에서 계속 유지됐던 현역 의원 불패라는 불문율이 새 정부에선 깨지게 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결단을 존중한다며 보좌진 처우 문제에 대해선 따로 개선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좌진 갑질 의혹 등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자신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딱 하루 남기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현역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청문회를 넘지 못한 첫 사례입니다. 강 후보자는 자신의 SNS를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지만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을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서도 미안함을 표현했는데 보좌진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가 SNS에 글을 올리기 1시간 전 강훈식 비서실장을 통해 사퇴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습니다. 강훈식 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보고를 받고 대통령은 별 말씀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갑질 논란에 대해 통일된 입장을 내지 못했던 더불어민주당은 강 후보자 본인이 여러 상황을 보고 내린 결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결정 과정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본인이 결단한 부분들을 존중하는 게 후보자에 대한 또 저희 함께 불악을 해왔던 또 많은 의원들과 당의 예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문회에서 불거진 보좌진 처우 문제는 별개로 개선책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정의당 등 소수 정당들은 당사자의 결단을 존중한다고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버티기로 일관하다 마지못해 물러났다며 거듭 날을 세웠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역 의원 첫 낙마 사례가 나온 만큼 인사검증 절차에도 더 엄정함을 갖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캄보디아 개발 사업을 둘러싼 통일교의 청탁 의혹과 관련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건축사무소 히림과 통일교를 연결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히림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건희 씨와 통일교의 유착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적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차현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캄보디아 순방 직후인 지난 2022년 12월 윤영호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캄보디아를 방문해 훈센 당시 총리 등을 만났습니다. 캄보디아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는데 이 일정에 건축사무소 히림 관계자도 합류했습니다. 취재 결과 통일교와 히림을 연결시켜준 인물도 건진법사 전성배 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씨가 당시 프놈펜 공항공사를 맡고 있던 히림을 고위 관계자에게 연락을 해 캄보디아에 프로젝트가 있으니 기회가 되면 해보라며 윤 전 본부장을 소개해줬다는 겁니다. 히림 측의 한 관계자는 윤 전 본부장이 캄보디아 사업의 프로젝트 매니저를 히림 쪽이 맡아달라고 제안했다며 사업엔 코이카 자금을 끌어들이면 된다고도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캄보디아 개발 사업 청탁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게 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건진법사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받는 시기는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공교롭게도 그 무렵 캄보디아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지원 한도액은 기존 7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대폭 증액됐습니다. 특검은 이와 함께 코이카의 캄보디아 지원 예산도 늘어났고 통일교가 캄보디아 정부에 제출한 사업 제안서에도 히림의 이름이 등장하는 점을 확인하고 이틀 전 히림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영장에는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의 유착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 전 본부장과 전 씨가 히림을 끌어들인 뒤 김 여사를 통해 캄보디아 사업 자금을 확보하려 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의심받는 목걸이 선물에 대해 통일교 측은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로 윤 전 본부장은 교단 차원의 작업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히림 측은 사업 확대 차원에서 윤 전 본부장을 만난 것이라며 통일교 사업에 히림이 관여한 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돌연 당대표 출마를 예고하면서 방탄용 출마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주 의원은 이른바 VIP 경로설이 불거진 당일 800-7070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순직해병 특검 수사 대상에 올라있기 때문인데요. 주 의원은 자신은 사건과 무관하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23년 7월 31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석 국방장관에게 직접 전화했던 사실이 특검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발신 번호는 02800-7070. 법률 비서관이었던 주진우 의원도 비슷한 시각 이 번호로 통화를 했고 최혜병 특검은 당시 주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를 검토 중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은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 주셔야 됩니다. 주진우 의원이 7070과 통화한 사실은 이미 국회에서도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주 의원에 대한 특검 수사가 거론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주 의원이 갑자기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주 의원은 젊고 강한 보수를 내세우며 당내 만연한 갈등과 무기력의 악순환을 끊겠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당장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탄용 출마가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자신 있으면 특검 수사에 응하고 적극 협조해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계급에 전혀 맞지 않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뜬금포 선언을 한 걸 보니 특검 조사를 앞두고 급하긴 급한가 봅니다. 그러나 주진우 의원은 최혜병 수사 외압 의혹과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건 그 7070 관련돼서 이종석 장관도 인정을 했는데 저는 그 사건과 무관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특검 수사를 피하려는 것도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방탄 출마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에 김문수 전 장관과 안철수, 조경태, 장동혁 의원까지 도전장을 낸 가운데 주 의원은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출마 선언을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식입니다. 지난 4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시장직을 사퇴하면서 자신이 데려온 측근을 5년 임기 공무원으로 채용해주고 떠났다는 알박기 의혹이 제기됐죠.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태인데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는 홍 전 시장 본인의 육성이 공개됐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중순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은 대선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 대구시가 갑자기 뉴미디어 직종에 5년 임기의 5급 팀장을 뽑았습니다. 10명의 지원자를 제치고 선발된 사람은 당시 대구시 미디어 담당관. 홍 시장이 3년 전 시장이 됐을 때 영입한 인물이었습니다. 홍 시장이 대선 출마 전 자신의 사람들을 알박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지만 대구시는 공정한 채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퇴임 전날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홍 시장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앞으로 5년간 신분 보장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놨어요. 내가 나가면서 잘리 나오면 안 되니까. 특히 당시 공개 채용이었음에도 이미 해당 공무원과 직급까지 상했다는 말도 합니다. 자기가 내가 4급, 5급이 더 낫다고. 그래하고 월급은 똑같을 거야. 홍 전 시장은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이제 부채 갚았고 내가 있을 때 고생한 사람들은 거의 오늘 아침까지 전부 부채 다 갚는 절차 다 취해놨고. 결국 시민단체의 고발로 권익위가 문제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넘겼고 곧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홍 전 시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박지영입니다. 위급한 상황에 쌍둥이 임신부를 응급실로 옮기기 위해 119가 150번 넘게 전국의 병원에 연락을 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시간 42분의 통화 끝에 경기도 평택의 임신부를 받아주겠다고 응답한 응급실은 경남 창원의 대학병원이었는데요. 의정 갈등 이후 더 길어지고 있는 응급 환자 이송 시간 실태, 홍희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월 6일 새벽 쌍둥이 임신 24주 차였던 이모 씨는 갑작스러운 출혈 증세를 보였습니다.
급히 찾아간 동네 병원에서 이른둥이가 나올 수 있다는 말까지 들은 이 씨는 119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새벽에 밤늦게 그때 피가 비쳤어요. 좀 위험하다고 하니까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이제 119 도움 요청해서 갔는데 MBC가 입수한 당시 119의 소방 기록입니다. 새벽 5시 59분 이 씨가 사는 경기도 평택에서 가까운 충남과 수도권 병원들에 전화해보지만 40번이 지나도록 1시간째 받아주는 곳이 없습니다. 41번째부터는 차로 3시간이 걸리는 대구와 경북, 호남 쪽 병원들을 수소문해도 소득이 없기는 마찬가지. 다급해진 119는 부산과 경남 지역 병원까지 연락을 시작했고 2시간이 넘어가자 급기야 116번째 전화를 제주도로 걸었습니다. 전화를 계속 하시는데 안 된다는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애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거고. 결국 2시간 42분이 지나 157번째 통화 끝에 찾아낸 곳은 경기도 평택에서 차로 300km 떨어진 경남 창원의 대학병원. 119는 급히 헬기를 이용해 이 씨를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경기도 쪽이면 대학병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실 필요도 없고 오실 일도 없고 그런 일이 생겨서도 안 되는데 다행히 응급치료를 잘 받은 이 씨는 지난 3월 예쁜 딸 쌍둥이를 출산했지만 위급했던 당시를 생각하면 지금도 두렵기만 합니다. 내 잘못 갖고 내가 못 지켜줄 것 같았어. 그냥 무서웠어요. 못 지킬 것 같았어.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이 시작된 이후 이 같은 응급실 뺑뺑이는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MBC가 입수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119의 평균 이송 시간은 상반기 기준으로 재작년 23분대에서 올해는 27분대로 늘어 30분에 육박했습니다. 2년 만에 4분가량 늘어난 겁니다. 비정사태가 터지고 이제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고 나니까 연락이 안 왔던 119의 이송 문의가 더 많이 오는 것들이 있고요. 전공의들이 떠나며 생긴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응급의료진들도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고 많이 볼 때는 14명 정도 봤고요. 중증 외상에서는 한 30분에서 1시간 안에 수술 못하면 죽는데 너무너무 우리나라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조속한 의료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게 환자와 구급대, 의료진들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